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11월 12일 제 S&P 500 투자일지 한번 또 시작해 봐야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S&P 500에 투자를 하더니 이제는 미국 이민을 꿈꾸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부제로 미국인에게 직접 스폰서십 제안을 받은 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6년, 7년 전쯤에 미국의 한 대기업 엔지니어랑 같이 고객사 대 가까울로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2년 가까이 일을 했었고, 그때 당시 미국으로 자주 출장을 가가지고 면대면으로 같이 이제 어떤 소스 코드 펴놓고 같이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영어도 잘 못할 때라 떠듬떠듬 이런 일을 했지만 해달라는 거 그래도 일정 맞춰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때 같이 이제 인연을 맺은 가지고 제가 그 회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그 미국인 엔지니어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연락을 줬어요. 네. 그 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check out this job at 블라블라블라에서 확인해라.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는데 사람인 그런 취업 사이트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 채용 공고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Are you still hanging out in the USA? Did you see 블라블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 이름을 말하면서 그분도 미국으로 와서 여기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네, 여기 제 번역을 돌려놨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또 미국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채용에 지원해봐. 네, 그렇게 제안. 네, 어차피 제가 인터뷰를 통과 못하면 다 물거품이지만 한번 도전해볼래? 이렇게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요즘에 완전 고용 상태인데다가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골디락스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제조업을 다시 미국에서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이민이 좀 관대해졌다라고 하더니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제안이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이민을 가야겠다, 가서 비자를 받아서 몇 년간 일을 해보겠다, 아직 그런 결심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고민만 한번 해보고 있고요. 오랜만에 연락한 김에 그 미국인 그 엘리트 엔지니어에게 혹시 주식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제가 같이 일했던 이 엔지니어는 아이비리그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그 대학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탑 3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교에서 공대 쪽에서 학부와 석사까지 마친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따 번역기 돌린 걸 한번 보실게요. 주식에다가 좀 돈을 투자했다고 해요. 아마 40대 초중반 좀 되는데 하지만 그분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수익이 사라졌다고 하죠. 킬링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최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주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적어도 애널리스트, 그런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분이 저랑 이제 일할 때도 그렇고 되게 시니컬하고 약간 4차원 개그를 하시는 분인데, 주식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냉철하게 정말 일리 있는 투자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아직은 수익이 탁 나지 않는 하이테크를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 분이긴 하죠. 그래서 재밌잖아요. 이런 상상하는 거 저는 좋아하거든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주말에 와이프랑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집에서 살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진로우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직방처럼 집을 좀 찾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저거 검색해보니까 또 홈페이지를 보면은 산다, 빌린다, 판다 이거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전세가 없다는 뜻이죠. 제가 또 실거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믿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전세 제도 때문에 아파트 값들이 폭등하고 약간 투기성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면 저도 해봤지만은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여러 채를 소유하면서
레버리지를 크게 당겨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그래서 집값을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집값 폭등하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벼락부자가 되고 벼락거지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세 제도라는 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월세야 뭐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집 퀄리티 월세로 따졌을 때도 네, 집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랑 대비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식으로 S&P 500 투자도 하고 미국 이민 같은 소리 하면서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다들 아시는 유명한 자료입니다. OECD 국가들의 연령 표준화를 해서 자살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을 했느냐 2020년도 자료고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입니다. 24.7명.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뭐 이렇게 뒤를 잇고 있고요. 자료가 좀 이게 신문서 자료인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쪽 자료를 보시면 OECD가 직접 가져온 자료인데요. 코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일본, 벨기에, 헝가리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 되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이 부동의 1위 네, 확 치솟아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기 힘든 나라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자세히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2020년도 자료인데 1위만 볼게요. 10대부터 30대까지 주로 고의적 자해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1위고 그 2위는 이제 암 그리고 40대부터 이후부터는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생을 마감하거나 40, 50대도 이제 2위죠. 고의적인 자해를 통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암에 걸리거나 이러겠어요. 게임으로 치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부터 시작하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출산율도 사람이 이제 죽는 게 있다 그러면 태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출산율을 또 봐도 우리나라는 또 여전히 부동의 1위의 저출산 국가잖아요. 규모가 꽤 큰 나라들 중에서. 이걸 보면은 저희 부부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좀 결심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태어나는 것도 힘든 나라지만 태어나서도 살아가는 게 힘든 나라잖아요. 이번에 또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연락을 받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미국도 일이든 여행이든 여러 번 오가본 가운데 느낀 점은 먼저 우리가 그동안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이나 친척들한테 친구들 사이에서 배워왔던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전 인류로 봤을 때 정답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네, 힘든 삶인 것이 맞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못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나라에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자 이제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럼 이제 S&P 500 이야기를 해야죠. 이번 주는 S&P 500 지수가 1% 올랐고 달러도 1%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 둘 다 올랐고요. 제 계좌는 총 해가지고 0.64%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월 말에는 240만 원 정도 손실이었는데 지금 43만 원 수익권이 돼가지고 약 플러스 300만 원 정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 제 투자금이 S&P 500에 들어간 자금이 한 7천만 원 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달 월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밌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게 왜 온라인 떨어지는지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여전히 알고 싶지 않아요. 이번 주는 그리고 주식 어플도 켜보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로그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고 판 게 없고요. 타이거 미국 S&P 500은 2428주 갖고 있고 스파이즈는 411주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S&P 500 투자 성과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실제 평가 금액 올라갔죠. 그래서 약 6,800만 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저번 주와 동일하고요. 애수금이 한 55% 정도 있다 정도. 네, 마지막으로 경제적자율 달성 현황인데요. 총 투자금이 평가 기준으로 드디어 1억 5천을 돌파했습니다. 인증 목표 달성률은 저번 주보다 소폭 상승한 26.45% 이제 순항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 좀 늦게 만들었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음 한 주도 네, S&P 500도 오르고 달러는 다른 분들 국내 주식 하는 분들 위해서 적당히 보합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